일단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어, 도핑이 되어 있는 실리콘으로 만든 저항이 있다라고 할 때 저항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물질에다가 전압을 인가할 겁니다. 전압을 인가한다는 건 이 전기장을 N형 실리콘 안에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공부한 대로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쿨롱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거고 내부에 있는 실리콘 원자 또는 뭐 불순물 아세나이드와 충돌을 해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전하를 띈 입자가 모바일 하면서 전하를 띈다.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 V를 가하면 전류 I가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어, 일단은 이런 가정을 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x 이퀄 0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x 이퀄 l이라 두면 여기가 x 이퀄 0이고 끝나는 지점이 x 이퀄 l이라고 합시다. 내가 인간 전압 V가 뭐 예컨대 0.7V면 요 값이 0.7V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로 전압의 분포를 그렸을 때 이게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의 기본 가정은 이 N형 실리콘 내에 이걸 뭐 N개의 덩어리로 잘랐을 때 각 개별 덩어리가 가지는 저항의 값이 똑같다라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무한 등분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는 동일한 저항값을 가진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불순물을 도펀트를 유니폼하게 어, 실리콘 영역 안에 넣었다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전압을 0.7을 가했을 때 x 방향으로 리니어하게 이동할 때 전압 강하 여기에 V는 IR 전류 곱하기 여기 저항 했을 때 그 IR 값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1번 덩어리라고 한다면 R1이 되고 그 다음 덩어리 R2 그 다음 덩어리 R3가 되면 IR1이나 IR2나 IR3나 다 이게 같은 값이 된다라고 해야 이렇게 똑같은 간격씩 내려가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되는 게 도핑을 유니폼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먼저 어떤 파티클이 하나 있는데 전하 마이너스 Q를 가진 입자니까 전자입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무엇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정전기적인 포텐셜 V값, 내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값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는 전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를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썼습니다. 뭐 잘 기억하기 좋게 얘가 전하고 얘는 볼트니까 일렉트론 볼트가 전 에너지의 단위가 되죠. 그럼 잘 안 까먹을 겁니다. 에너지랑 전압이 무슨 관계지? 야, 일렉트론 볼트 단위만 잘 기억하면 그거 다 아는 거잖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1호부터 앞에서 학습한 대로 포텐셜 에너지는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레퍼런스까지 에너지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가운데 걸 지우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고 V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을 보면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결국 얘가 X에 따라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됩니다. 1호부터 추정컨대 여기를 x 이퀄 0이라 두고 이쪽을 플러스 x 방향이라 잡았을 때 이 x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 N타입 실리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전압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으니까 아마 밴드 다이어그램도 x 방향에 따라 그리면 뭔가 컨덕션 밴드도 이렇게 눕겠구나.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미스팅한 게 마이너스니까 방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컨덕션 밴드가 휘어 있겠구나. 밴드가 휘어 있겠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동네에는 챕터 2까지 공부할 때는 EC, EV를 X 방향에 따라 그리면 항상 평행선으로 그렸잖아요. 이게 평평했다고요. X에 대해서 EC를 미분하면 굳이 뭐 수학적으로 써보면 이게 0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0이 아니라는 뜻은 요 값이 기울기가 있다라는 뜻이고 실제 벤 다이어그램을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휘는 모습입니다. 이게
포텐셜 플랫하고 방향이 반대인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압까지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똑같은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랑 똑같은 건데 전기장에 포커싱 해보자는 겁니다. 이 전기장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임의의 거리차가 있으면 거기에 전압차가 얼마 있는데 이 컨셉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 꼴이라고 쓰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크기의 컨셉만 보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도메인이 이 x 방향의 1차원 공간이라고 한정한다면 이 식이 제대로 맞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요겁니다. 여기를 높은 전압 하이, 여기를 낮은 전압 v 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x 이퀄 0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네, 플러스 x입니다. 딱 위에 있는 이 상황이죠. 여기가 출발점인데 플러스 전압이고 끝나는 점이 마이너스니까 높은 전압, 낮은 전압입니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 사이의 거리는 뭐 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길이니까 L이니까요. 여기를 x 이퀄 문자 L이라 써도 좋겠습니다. 전기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인가되는 것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기장이 생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이 과연 맞는지 검증해 봅시다. 전기장이라고 하면 델타 V, 델타 X의 컨셉이니까요. 이 델타의 컨셉이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나중 위치는 여기고 처음 위치는 이쪽입니다. 그럼 나중 전압에서 처음 전압을 빼면 나중 위치가 L이고 처음 위치가 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모는 0보다 큰데 분자는 0보다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0보다 작아요. 전기장이 음의 방향으로 형성됐다라는 식인데 실제 전기장은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양쪽에 균형을 맞추려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전기장은 1차원 공간에서 마이너스 전압차, 거리차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걔를 여기다가 들고 온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앞에 슬라이드에서 공부한 볼티지 V는 앞에서 어떻게 쓰기로 했죠?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돌아갑시다. V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얘는 상수입니다. 네, 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없어지는 상수입니다. 얘를 머릿속에 넣고 뒷슬라이드로 갑시다. 네, 거기서 유도한 그 V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데 보면 마이너스 붙이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미분해 보세요. dv dx인데 마이너스예요. q분의 1은 뭐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상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일정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0이에요. 얘만 남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없어져서 dec d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v dx는 마이너스 dv dx는 얘예요. 쟤를 이용해서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dv dx가 얘예요. 방금 유도한 그 식 그대로입니다. 1호부터 이 정의는 빼고 요렇게 같다라고 해서 따라서 전기장은 앞으로 밴드 다이어그램에 컨덕션 밴드 엣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일 건데 q분의 1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다 포함한 겁니다. 크기만 들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1호부터 우리가 챕터 2에서 공부한 어떤 임의의 실리콘 시편이 있습니다. 이 x 방향에 따라 벤 다이어그램을 열평형 더멀 이퀄리브리엄에 있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냥 짝대기 두 개 짝짝 긋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DEC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게 0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전기장이 0이에요. 실제 더멀 이퀄리브리엄이니까 양단의 전압 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부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도 0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N형으로 바꾸긴 했지만 전압차를 좌측 우측에 줬고 이로 인해서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전기장이 0이 아니라는 거는 전압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근데 이 내부에 그럼 N형 실리콘 내부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전기장이 정말 0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식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밴드가 실제 전압을 양단에 가함으로써 N형 반도체 안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X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이 녀석 기준으로 이렇게 엣지를 맞추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휘는 거를 소재 물리학에서 밴드 밴딩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학술 논문이나 뭐 여러 회사 내에서 쓰는 자료들이나 학술 뭐 서적이나 읽을 때 밴드가 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아 이거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 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건 밴드가 휘었다는 건 전기장이 0이 아닌 값으로 어떤 식으로가 만들어져 있구나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과 밴드의 기울어진 정도는 Q분의 1 곱해서 이렇게 같기 때문에 얘가 휘었다고요? 0이 아니라고요? 전기장 절대 0 아닙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들 때 접합면 인근에 전기장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건 이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 공부할 때도 밴드가 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머릿속에 밴드가 휘어 있다. 전기장이 0이 아니다. 확실한 거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또 원래 첫 그림입니다. 이거 그냥 회로 책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저항 하나 붙인 전화번호를 주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이 저항을 이제 실제 웨이퍼 위에다가는 N형 반도체로 이렇게 만듭니다. 실제 웨이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원래 두께도 있어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12인치, 지름 30cm, 밀리미터를 많이 써서요. 300mm, 양산에 널리 쓰이고 있고 두께가 한 0.5mm 정도 됩니다. 필통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자가 있으면 1mm가 어느 정도인지 알 테니까요.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50만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꽤 두께감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지고 와서 보여줄게요.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다 잘라가지고 하나의 반도체 요 하나가 칩이 되겠죠. 이 칩 내부를 요 위에 있는 요 표면 그대로 그린 건데요. 요게 일정 부분을 위에서 밑으로 불순물을 넣어가지고요. 요걸 이제 내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A 프라임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면 A 프라임으로 여기 위에서 아래쪽으로 불순물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얘를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해서 어떤 그 아이스크림 바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이런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뭐 웨이퍼 위에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체에다가 물론 전압을 가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이외에 이제 메탈도 증착을 해야 됩니다. 메탈하고 반도체가 만나니까 MS 접합에 대해서도 이론을 학습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메탈 하나 얹으면 뭐 전압 잘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거 잘못 붙이면은 여기가 다이오드가 돼서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뭐 이런 걸 샤키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뭐 그런 복잡한 건 생략하고 전압을 주고 금속을 붙였더니 뭐 여기에 각종 메커니즘들이 존재하지만 아니 난 그거는 좀 이따 공부하고요. 하여튼 여기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장을 만들고 요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전기장을 만들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전자는 이렇게 흐르겠죠. 요거를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여기 X축이고 여기 전자 에너지예요. 이렇게 할 때 요 끝을 여기 얼라인 시켜서 맞춰서 그린 거고 얘도 여기 맞춰서 그린 겁니다. 요 실리콘 내부에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각화해봐라는 거. 그래서 그냥 회로 책에서는 전압 가면 V는 IR 뭐 이렇게 설명하고 끝날 일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저항 안에 여기 내부에 상세하게 전자가 대체 어떻게 움직이길래 전류가 흐르게 될까? 그 에너지의 변화 과정을 그림으로 한 방에 나타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습한 대로 여기 여태까지 공부한 게 여기 이 한 장의 슬라이드 다 나올 겁니다.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전자는 공유결합을 깨고 올라온 전자일 겁니다. 또는 여기 ED라고 쓰면 도너를 주입해서 체외곽 다섯 번째 있는 전자가 상온 300켈빈에서 뭐 이런 이온들은 다 fully ionization 되어서 다 전자를 토해내겠죠. 그때 여기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를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density of state랑 페르미 함수를 곱해서 구하는 것도 했고 실제 전체 총량을 이렇게 적분을 해서 얻는 것도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적분해서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페르미 에너지 레벨 빼기 EI 나누기 KT로 해서 9구단 6단을 써서 전자의 총량도 페르미 레벨로 뭐 설명하고 등등을 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류의 흐름에 집중하고자 전자 하나만 대표로 뽑았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배운 겁니다. 전기장은 1 나누기 Q에 DEC 나누기 DX입니다. 요 기울기인데 X 방향에 따라서 EC가 기울어진 걸 보면 요 방향이니까 DEC DX는 양입니다. Q분의 1 곱해도 양입니다. 여기서 Q는 크기입니다. 이게 양이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요 기울어진 오르막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이게 전기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하건 뭐 연구 논문을 쓰건 할 때 전기장이 어느 방향이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오르막 바라보고 쳐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전기장은 오르막을 향해 갑니다. 컨덕션 밴드 기준입니다. 밸런스 밴드 쳐다보고 이쪽 아닙니까? 이러지 말라고. 컨덕션 밴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오니까 얘는 쿨롱의 힘을 이쪽으로 받겠죠. 이렇게 힘을 받으면 전자는 네, 이런 전기장 힘. 얘랑 부호는 반대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받아서 이동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학습한 게 나옵니다. 여기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이만큼 이동하면 얘는 에너지 변화를 얼마나 경험했나요?인데요. 여기서 요 사이가 바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컨덕션 밴드 내에 있는 자유전자가 컨덕션 밴드 엣지 EC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근데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요만큼이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분명히 카이네틱 에너지가 시각화되어 있죠.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배운 게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건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오죠. 2분의 1 mv제곱. 질량이 변하진 않았을 테니 속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죠. 힘 F, 쿨롱의 힘을 마이너스 QE만큼 받았으니 물론 이 일렉트릭 필드의 근원은 배터리를 껴서 그렇지만 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포논이나 또는 임퓨리티나 또는 지네들끼리 전자 캐리어끼리 부딪힐 겁니다. 이 세 가지 스캐터링 메커니즘 중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날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배웠죠. 도핑의 양이 10에 15승 이하면은 뭐 포논이 모빌리티를 결정하고요. 15승에서 18승은 임퓨리티 농도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거의 결판납니다. 18승 이상이 되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못했고 넘어갔지만 오늘 할 겁니다. 뭐 모빌리티는 크게 바뀌지 않고 포화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세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일단 N형으로 실리콘 도핑했다고 하는데 큰 정보는 없으니까 대충 이 정도면 아마 임퓨리티에 의해서 충돌이 날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충돌이 여기서 빵 하고 났다고 합시다. 학습한 대로 충돌이 나면 속도는 0입니다. 속도가 0이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0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은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자면 전자가 내려앉아서 이쪽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고 나면 이 전자가 과연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아니죠. 전기장이 계속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힘받아서 가속 운동할 겁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 운이 좋으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겠지만 이렇게 운이 좋게 가진 않습니다. 민 프리패스 개념을 생각해 보면 민 프리패스가 상당히 짧아요. 이 저기 웨이퍼 위에 그려놓은 저항 길이보다 상당히 이 민 프리패스는 짧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통 럭키 일렉트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소수고 결국 또 충돌이 나니까 운동 에너지 이러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또 가속 운동하고 충돌나고 빠져나갈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충돌을 한 번,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그렸는데 실제 충돌 세 번 만에 통과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한번 그려보면 실제로는 전자가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계속 이동할 겁니다. 뭐 이것도 사실 다 그린 건 아니에요. 땡땡땡땡땡. 그래서 뭐 이렇게 와서 결국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그냥 얘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내려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 않아요. 분명히 계단 형태로 이동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야 정확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됐죠? 이제 앞으로 저항이 하나 있을 때 전자가 이동한다.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저항을 관통할까요? 라고 물으면 거의 연속적이지만 사실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갑니다. 이때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바뀝니다. 여기에 있는 게 어,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를 얻고 잃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운동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자는 이동합니다. 이런 전자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는 게 전류 커런트 I의 개념입니다. 그죠? N형 반도체니까요. 몇 개 더 그려서 뭐 어떤 놈은 이렇게 충돌해 가겠죠. 네. 사실은 이 위에 에너지가 높은 놈일수록 빨리 충돌 나서요. 그다음 또 요렇게 퉁퉁퉁퉁퉁 또 계단처럼 요렇게 내려갈 겁니다. 네. 뭐 이 그림을 그 앞에 내가 첫 시간에 아마 여러 서적들을 소개했는데 시마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좀 예술가가 참여한 것 같아요. 좀 멋있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과학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뭐 그게 없으면 검색해도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의 상상을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구나. 캐리어가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떻게 드리프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고 뒤에 있는 서머리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아까 그 설명 하나 이제 마지막에 못했던 걸로 돌아갈게요. 요 비서 요 부분입니다. 고농도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왜 모빌리티가 일정한 값을 향해 수렴하고 있느냐? 왜 더 이상 이렇게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0으로 갈 법도 한데 왜 일정한 수준의 모빌리티는 개런티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 그 원리가 무엇인가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 헤빌리 돕드 또는 디제너레이티드리 돕드니까요. 전자나 홀들이 무지하게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 전자가 원래 생성된 근원은 도너 때문이죠. 도너도 이렇게 플러스로 이온화되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홀은 억셉터 때문에 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15승에서 18승 정도 되면 그냥 도너의 양이든 억셉터의 양이든 그 둘 중에 하나 많은 놈에 의해서 N형이니 P형이니 그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뭐 그런 얘기로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 방해물이 되는 건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방해물이 될 겁니다. 근데 18승 정도 이상으로 도핑을 하게 되면 이 ND 플러스랑 전자의 이런 조합들이 이 실리콘 내부에 훨씬 많아집니다. 여기 이 중요한 게 이게 10배, 10배씩 커지는 거라서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1, 2, 3, 4, 5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1이면 10이고 100이고 1000이고 만, 10만이에요. 엄청 바뀌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8승에서 20승 사이 여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모빌리티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돌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해 가는데 이렇게나 도너들이 많은데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요? 결과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요렇게 묶여서요. 얘들이 이 주인공 전자가 직진해서 갈 때 원래라면 여기 있는 이 도너가 분명히 흐름에 요 도너가 요 전자에 방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 도너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요 전자랑 도너가 짝을 이루어요. 요렇게.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주인공 전자가 가는 걸 막아줘요. 그런 거를 스크리닝 효과가 났다라고 합니다. 스크리닝 이펙트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건데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이 전자랑 도너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랑 도너가 있고요. 이 도너가 이 얘 때문에요. 이렇게 묶여서 이 뉴트럴 중립 시스템을 만들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얘도 이렇게 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마치 뭐 대통령이 가는데 경호원들이 옆에 붙어서요. 주변에 있는 인파를 잡아 붙들고 빠르게 VIP가 통과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뭐 그렇게 BTS가 왔는데 팬들이 막 붙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경호원들이 붙어서 빨리 BTS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게 스크리닝 이펙트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그 덕분에 전자는 최소한의 모빌리티 값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빌리티 디펜던스의 마지막 왜 18승 이상 진하게 도핑하면 모빌리티가 일정한 값에 수렴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크리닝 이펙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머릿속 실리콘 내부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과연 내부에서 일어날까 고민하길 바랍니다. 한 3분만 쉬었다가 또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